동국 뒤에 쓰고 학수동자하고 앞에 쓰고. 옆에 같이 쓰시면 안 돼요? 네. 예, 한 줄. 예. 준비된 기자회견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하나오션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 하청 노동자들의 생존권, 노동기본권, 안정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입니다. 오늘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저는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천 서구 국회의원 이용호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주최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의 배를 만드는 노동자의 60% 70%가 하청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중대재해가 빈발하고 그리고 열악한 노동 조건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배를 만들고 한국 조선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열악한 상황에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는 상황인데 대우조선 해양을 하나오션이 인수하고도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그리고 전국 노동운용 실천단이 지난 연말 그리고 연초 거치면서 그 하나오션 사장단들과 간담회도 하고 계속적인 소통을 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풀어야 된다 이렇게 촉구해왔습니다. 일정 부분 진전된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진전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안전협의체가 구성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협의체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촉구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지금 현장과 그리고 서울에 있는 하나그룹 본사 앞에서 농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하청 노동자들, 하청 노조의 이 교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원청인 하나오션이 일정한 그 공간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하청업체에 지불 여력이 없기 때문에 교섭이 진척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촉진자로서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역할을 해라 라고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개월 동안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촉구하기 위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참석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는 허성무 의원님 모셨습니다. 예, 강인석 부지회장님 모셨습니다. 이학수 교육부장님 모셨습니다. 예, 일단 발언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석 부지회장님 모시고 첫 발언 듣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난주였습니다. 일주일도 안 됐는데 또다시 하나오션 조선소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1시경에 야간 작업하던 분이었습니다. 가슴 통증을 호소했지만 사내 119 혹은 사회 119가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이 환자는 트럭으로 오토바이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30분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사망하게 됐습니다. 작년에 하나오션은 2조 원이라고 하는 천문학적인 액수를 안전에 투자한다고 했지만 이번 사망사고로 보면 도대체 그 2조 원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하나오션은 현재 안전점검을 위해서 우리 하청지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안전협의체 구성이 논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현장 안전점검을 하고 현장에 들어가면 하나오션 직원들이 와서 막습니다. 노동부에서도 불법이라고 인정하고 있지만 하나오션은 이 불법을 차단하기 바쁩니다. 그래서 실제 하나오션이 정말로 안전에 관심이 있는지 저희들은
묻고 싶습니다. 하나오시아는 대우조선을 인수한 지 2년이 되어 갑니다. 하나오시아는 윤석열 정부처럼 대통령처럼 우리들에게는 계엄군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오시안이 들어와서 2년 동안에 한 것은 오직 노동조합을 파괴하고 노동조합을 분열시키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는 안전 통제를 위해서 하청업체들에 대한 온갖 페널티를 적용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현장에 있는 하청 노동자들은 시간 지키기라는 이름으로 완전한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오시안 총 만들지 않았지 계엄군처럼 현재 행동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저희들 22년 파업에 대한 1심 형사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판결에서 판사는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은 공익적인 목적에 의한 파업이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명태균, 윤석열의 국정농단으로 하청 노동자들은 불법 파업으로 낙인 찍혔고 이렇게 징역형까지 받게 되는 상황에 이르러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하나오션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현장에서는 하나오션의 업무 지시에 의해서 안전 통제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업체에 대해서 하나오션은 오더를 내려서 하루빨리 교섭을 마무리하면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115일째입니다. 서울에서 거제에서 이 추운 겨울에 천막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오션은 묵묵부답입니다.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맞지 않다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하청제에는 현재 하청 노동자들이 하나오션에 16,000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12,000명이 내국인이고 4,000명이 외국인입니다. 이런 속에서 진행되는 우리 조선소는 앞으로 안전 문제가 더 위협을 받게 될 것이고, 외국인 노동자들로 인해서 내국인들은 지금처럼 저임금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하나오션은 알면서도 지금 눈 감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하나오션은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청 노동자들의 처우에서는 하나오션인 스스로가 약속한 겁니다. 5년 동안, 앞으로 5년 동안에 정규직의 80%까지 인걸 맞추겠다고 했습니다. 복지도 정규직의 80%까지 맞추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만 이행되면 하청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이 일정 정도 될 것이라고 보고, 다시 한 번 더 하나오션이 하루빨리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참석하신 다른 조합원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보길 조합원님 오셨습니다. 이상민 조합원 오셨고요. 홍필환 조합원, 박태규 조합원 오셨습니다. 다음 발언 이어서 듣겠습니다. 예, 같은 지혜의 이학수 교육부장님 모시고 발언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거통고 조선하청지회 교육부장 이학수입니다. 2022년 저임금과 차별로 이대로 살 수 없다고 처절하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현재 2025년에도 이대로 더 열악해졌습니다. 당시 정부에서는 이중구조를 해결하겠다고 이야기했고, 대우조선을 인수한 하나오션이 임금과 복지를 원청의 80%까지 올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2024년 요구한 법안이 아닌 약속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이 약속한 부분만 이행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현장은 그전보다 더 오랜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임금은 최저 수준에서 오르지 않고 있으니 물가가 오른 만큼 더 오랜 시간 노동으로 생활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공정에서 18년을 넘게 일한 숙련공입니다. 2022년도나 지금 2025년이나 한 달 월급이 250만 원을 넘기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이 월급으로 가정을 꾸려간다는 것은 그냥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8년을 일한 숙련공이 이런 처우를 받고 일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조선소에서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주 노동자로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도 고강도 노동의 조선소를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임금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청 노동자도 사람입니다. 생산의 80%를 담당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보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이대로 살 수 없습니다. 정부도 하나도 약속을 지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 순서입니다.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은 허성무 의원님하고 제가 이어서 낭독하겠습니다. 예, 창원 성산구를 지역구로 둔 허성무입니다. 지난 하나오션 하청 노동자 생존권, 노동기본권, 안정권 보장 기자회견. 지난 2월 28일 하나오션에서 또 한 명의 하청 노동자가 사망했다. 파워글라인드 야간 작업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고인은 구급대 차량이 아닌 회사 차량과 오토바이로 이송되었다. 산재 은폐 의심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지난 2022년 중앙노동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이 산업안전의제를 포함하는 하청지회의 단체 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을 부당 노동행위로 판정했다. 그러나 2024년 하청 노동자 7명이 목숨을 잃었음에도 아직까지 하나오션은 하청 노동자들과의 산업안전 문제 논의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하나오션은 작년 국정감사 과정에서 하청 노동자들을 포함한 다자간 안전협의체 구축을 약속했지만 이후 4개월이 지나도록 본격적인 논의는 시작도 되지 않았다. 하나오션은 2개월에 1회씩만 회의를 열자고 주장하거나 협의체를 단순 의견 청취 수준으로 간주하는 등 회의 진척을 더디게 하고 있다. 470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서도 지난 1월 배임죄 리스크만 거론하며 이른바 손배폭탄이라 불릴 정도의 청구를 취하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지난해 법원에 제출한 서면에서 손해액은 470억이 아니라 547억 원이라며 금액을 재산정했다. 법원과 하청 노동자들을 압박하는 것이다. 장기간 이어진 조선업 저임금 구조 문제도 예면하고 있다. 2016년부터 이어졌던 조선업 불황기에 하청 노동자들은 종전까지 받아온 기본급 550%의 상위금을 전액 삭감당했다. 그러나 조선경기가 살아나는 지금도 하청 노동자들의 상위금은 거의 복구되지 않았다. 중앙노동위원회가 협력사들이 원청 사용자로부터 수령하는 도급대금의 대부분을 인건비로 지출한다는 점을 보건대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지급받는 임금의 실질은 곧 원청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도급대금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결정했음에도 하나오션은 여전히 하청 노동자들의 상여금은 협력사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옥포조선소 생태계에서 독점적 지위에 있는 하나오션이 협력사들에게 하청 노동자 임금 조정 여건을 마련해 주지 않는다면 숙련된 하청 노동자들은 점점 한국 조선업의 생산 현장을 이탈하고 저숙련 노동자들이 이를 대체할 것이다. 어렵게 찾아온 조선업 호경기에 저숙련 노동이 오히려 한국 조선업의 발목을 잡는다면 한국 조선업의 지속 가능성은 담보할 수 없다. 이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국회의원들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산업재해 은폐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육자안전협의체가 실질적으로 가동되고 하청 노동자들과 적극 소통하여 조선소 안전 문제를 해결하라. 하나, 현실적으로 받을 수조차 없는 470억 손해배상 소송 해결에 적극 임할 것을 약속하라. 하나, 한국 조선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하청 노동자 임금교섭 촉진을 위해 필요한 협력사 도급대금 조정에 적극 협조하라. 2025년 3월 7일 더불어민주당 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예, 회견문 낭독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한국 사회에 고질적인 과제들이 있습니다.
원화청 상생, 그리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노동 현장의 생명 안전 문제, 고질적인 문제이고 매우 중요한 과제들입니다. 이런 과제들이 하나오션 사업장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런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하나오션 본사 앞 농성장을 방문하고 이어서 바로 하나오션 임원진들과 면담을 또 진행을 합니다. 신속하게 하나오션이 원청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성명서 누가 읽으시나요? 그러면 지금은 제가 좀 키가 작아서 이러는데 나중에 좀 올리시고 하시면 됩니다. 이쪽에도 한 분 서시죠? 아니 우리 김 선생님이 발표하시고 일로 서시고요. 성명서 낭독하시고 일로 서시고. 네, 여기 한 분, 여기 한 두 분 정도 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은희 쌤 일로 오세요. 키가 작으시니까. 키 작으신 분. 네. 시작해도 될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조배수 의원입니다. 여러분께 우선 인사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이 되었고 곧 선고 기일이 지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전국 곳곳에서 그리고 또 각계각층에서 탄핵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또 자유를 찾아서 목숨을 걸고 탈북하신 우리 북한의 탈북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단체를 또 조성을 하셨고 이 대표분들께서 오늘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탄핵을 기각하라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문 발표가 있겠습니다. 우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강철한 선생님, 강철한 북한 전략센터 대표님 인사하시죠. 예. 그다음에 곽명일 선생님 오셨나요? 곽명일 안 오셨습니까? 예. 그다음에 김태희 자유와 인권을 위한 탈북자연대 대표님 인사하시고 예. 안 보이시니까 좀 이쪽으로 오세요. 그다음에 이해란 북한 인권단체 총연합 대표님. 예, 우리나라의 최초로 여성 탈북자 출신으로서 박사학위 받으신 분이죠. 예, 예. 그리고 우리 김태산 선생님, 예, 트루스코리아 상임 대표님이시고 전 체코 주재 북한 무역 대표십니다. 예. 그리고 허영철 영화 도토리 감독님, 네. 그리고 김명주 좋은교육 시민모임 공동대표이십니다. 김명주 선생님 인사하시고 예. 그리고 박은희 전국 학부모 단체연합 공동대표님 예. 그리고 오수진 씨는 안 오셨죠? 여기 안 계시죠? 오수진 씨는 예. 네. 자 그러면 우선 강철한 사단법인 북한전략센터 대표님께서 먼저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기각하는 국민저항권 명령 성명서를 탈북민들 대표해서 제가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북한과 다른 것은 단순한 자유민주주의나 독재냐의 차이뿐이 아닙니다. 법에 따른 지배냐 아니면 무법천지의 차이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우리가 북한에서나 경험했던 무법천지의 국가로 변하고 있어 이러다가 우리의 후대가 북한 같은 나라에서 살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거대 야당 대표는 일반 사람이면 벌써 감옥에 가야 옳지만 온갖 방탄과 불법 판결 지연으로 권력을 휘두르고 있고 정당한 통치활동을 한 대통령은 오히려 말도 안 되는 절차를 통해 보위부의 체포와 같은 무지한 방법으로 수감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은 왜 저들이라는 것은 북한과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저렇게 싫어할까?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정상적인 대북 정책과 안보 정책을 실행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은 가짜 반일 선동을 뚫고 한일 관계를 정상화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짜 반일 선동으로 한미일 군사 동맹을 무너뜨리려는 북한 정권과 한몸통인 것이 오래전에 드러난 사실입니다. 풍계리 핵실험으로 길주 앞바다가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어도 입 다물고 일본 오염수만 떠도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 김정은 문재인이 만들어낸 가짜 비핵화 사기국을 끝내고 한미동맹을 강화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에 무산되어 있는 북한 인권법을 되살리고 실제로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네 번째, 문재인 정권이 저지른 반일륜적 탈북 오부 강제 북송과 서해 공무원 서해 살해 사건의 진실을 밝혔습니다. 다섯 번째, 김여정 함영법인 전단지 금지법을 무력화시키고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여섯 번째, 김정은이 가장 싫어하는 탈북자를 자유를 향한 영웅적인 행위자로 인정하고 역사적인 탈북자의 날을 공식 지정하셨습니다. 김정은 폭정화에 대한민국을 시대로 생각하는 2,300만 북한 동포들에게 희망을 주고 통일로 가는 거대한 길을 개척했습니다. 대한민국 구원의 대통령도 학대받고 천대받는 불쌍한 북한 동포들을 대변하는 탈북자를 이토록 따뜻하게 격려한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은 왜 해체되어야 될 반민족, 반인권 정당인지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그들은 북한 김정은 독재자와 한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북한 주민의 피 맺힌 절규, 인권 상황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북한 인권법을 7년째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히틀러의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주탄하는 법을 반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심지어 박지원 같은 자들은 북한 인권법을 저지한 것이 자랑스럽다는 망발까지 했습니다. 자, 하지만 그들의 당은 그런 죄를 지은 자를 국회의원에서 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그들은 모두 똑같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은 분단 국가에서 북한의 대남 공작으로부터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국정원의 창가 방패를 무력화시켰습니다. 국정원 간첩 수사권을 회수하고 경찰로 이관한 것은 북한의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간첩이거나 그들에게 매수된 자가 아니고서 어떻게 국정원의 대북 수사권을 박탈하려고 혈안이 될 수가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정착한 대부분 탈북민은 북한 보위부의 협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공권력이 무너졌으면 북한의 간첩들이 노골적으로 탈북민을 협박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을까요? 대한민국 국방부, 행정부가 북한의 해커들에게 뚫리고 온갖 간첩들이 창궐해도 국정원은 두 손 놓고 더불어민주당의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김정은 독재 정권의 영구 보존을 위해서 노력하는 반민족 정당입니다. 김여정이 한마디로 당 전체가 전단 금지법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모든 극단적 언론 통제 국가에서 북한 동포들에게 초보적인 외부 정보조차도 보내지 말라는 신호로 김정은의 개가 아니고서는 이런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김정은 정권은 핵을 고도화하고 미사일을 첨단화 해도 우리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말라는 것이 그들의 입장입니다. 심리전은 북군이 가진 가장 강력한 위대한 대북 비대칭 전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정은이 극단적으로 싫어하니까 그 어떤 대북 심리전도 반대합니다. 네 번째, 더불어민주당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19명 살인 조작, 서해 공무원 월북 조작 사건을 방조하고 두둔하는 패륜적 반일인적 정당입니다. 살겠다고 찾아온 2명의 탈북 청년에게 살인자 누명을 씌웠습니다. 자, 그리고 강제 북송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성은 고사하고 살인자를 잘 보냈다고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서해 공무원은 북한 정권에 의해서 화염 방사기로 불태워 죽임을 당했는데 북한 정권에 항의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공무원을 월북으로 몰아가는 천인공노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자, 나라가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이재명이 집권하는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가 되겠습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전, 북한의 김정은처럼 대한민국의 이재명도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힘만 있으면 자신은 권력을 휘두르면서 정적은 아무 때나 감옥에 놓거나 처형할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사법부가 이념으로 편향된다는 것은 북한의 사법부와 다를 게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이 무너진 겁니다. 자, 이런 사법부가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행위인 계엄을 탄핵으로 몰고 간다면 그 어떤 정상적인 국민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재명 사건으로 사망한 자가 7명이 넘습니다. 계엄으로 누가 죽었습니까? 다친 사람조차 없는 평화적 계몽인 대통령 계엄과 29번의 탄핵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온갖 친북적 행위로 국가 안보를 무너뜨린 세력이 누구인지를 헌법재판관들은 두 눈 뜨고 똑바로 봐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살아있고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것을 막으려면 실질적인 내란 세력인 더불어민주당의 불법 탄핵과 사법 방해로부터 단죄하는 것이 저는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의 판단과 다르게 대통령에 대한 판결을 정의롭지 하지 않게 할 경우 국민 분노는 폭발할 것이며 대한민국의 헌재는 이 나라에 존재할 가치조차 없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자, 다음 김태선 선생님 한 말씀하시죠. 안녕하십니까. 탈북자 김태산입니다. 저는 체코 주재 조선 체코 기술합작회사 사장으로 일하다가 북한 요건을 들고 자유를 찾아 2002년에 인천공항에 들어선 사람입니다. 북한에서 오랜 기간 경제무역 사업을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다른 나라들에도 많이 다녀봤지만 한반도의 절반인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고 참으로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20년 이상 저는 부지런히 일해서 북한의 자식들도 데려오고 통일되면 고향으로 돌아갈 꿈만 꾸면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에 박힌 간첩들과 종북 좌파들의 반역적인 친북 행위 때문에 22년이 지난 오늘 이 순간까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우리 탈북자들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무조건 반대한다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남한에 와서 처음에는 한국의 경제 발전상에 놀랐고 두 번째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이 북한처럼 망해가는데 참으로 놀랐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50년을 살면서 그중 25년간은 조선노동당 원칙을 가슴에 메고 김씨 가문과 노동당에 충성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보니
25년간 노동당 생활을 해온 저보다 훨씬 더 북한 김씨 가문에 충성하는 자들이 대한민국에 있더라는 것에 대하여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충성분자들 숫자가 300만 북한 조선노동당원들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에 또 놀랐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자기 나라를 배신하는 욕적들이 이렇게 많은 그 이유를 22년 동안 저는 아직도 풀지 못한 숙제로 간직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은 한국이 미국이 지켜주니까 이름만 대한민국일 뿐 속은 이미 북중의 손에 장악되었다는 것을 저는 이 자리를 빌어 단언합니다. 한국의 국회를 비롯한 정치판과 사법기관과 교육, 언론, 종교, 노동운동, 경찰, 공권력, 지방지자체 등 모든 것을 북한에 충성하는 역적들이 깔고 앉아서 나라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중국인들을 북한의 인민군대 숫자보다 더 많은 150만 이상 끌어들여서 대한민국의 그 어떤 국가 유공자보다도 대비도 안 되는 큰 혜택을 주면서 한국의 여충지들을 모두 깔고 앉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민노총 수백만이 지하에서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에 유례없는 선거 조작 기계까지 만들어서 간첩들과 친중 정복 쓰레기들이 부정선거로 영원히 대한민국을 깔고 앉으며 또 저들이 통치하려고 책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대로 가면 절대로 희망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바로잡고 나라를 구하겠다고 선포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재명을 비롯한 반대한민국 세력들은 저들의 권력을 총동원하여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군과 경찰, 검찰의 애국자들을 탄핵하거나 체포, 구금하고 지금 나라를 장악했습니다. 이번에 윤 대통령의 탄핵을 막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북중의 손에 떨어지고 맙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지금 좌파라는 정적들과의 자리다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북중과 결탁한 반역자들과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건 제2의 6.25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국회와 선관위와 헌법재판소를 그냥 두지 않겠다는 결사의 각오로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탄핵을 막고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합니다. 탈북자들도 기꺼이 힘을 보탤 것이며 앞장에 설 것이며 반역자들을 용서치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선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97년 탈북을 해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자유통일문화원장 이혜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의 대한민국이 정말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건국하고 또 건국의 아버지들이 꿈꾸었던 그런 나라입니까? 우리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믿고 살아왔던 법치국가 자유대한민국이 맞는지 저희들은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평범한 국민들이, 힘없는 서민들이 의지할 수 있는 법치국가인데 지금은 좌익 권력 카르텔이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끌고 가고 있고 범법자들이 활개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한때 김일성과 공산주의를 추종하고 중국 공산당을 찬양하는 자들이 정치 권력과 사법 권력 안에 또아리를 틀고 대한민국을 유사공산 독재국가 중국 공산당과 김정은 왕조 권력의 하수인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생각은 드시지 않으십니까?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 안에 선진국에 진입하고 전 세계적으로 부러워하는 풍요로운 물질문화 생활을 누리면서 경각심을 늦춘 사이에 대한민국의 체제에 균열이 생겼고 그 틈을 타고 스며든 반국가 반법치 좌익 세력이 국가 권력을 주무르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권력을 사유화하는 무서운 참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독재왕조에서 사유화한 권력으로 인간의 권리가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살아왔던 탈북민들로서 저희들은 민주주의를 갈구하며 대한민국을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는 북한 주민들의 희망이 사라지게 될까 봐
정말 걱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드러난 헌법재판소와 선거관리위원회의 민낯을 보면 대한민국은 전혀 법치국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채용 비리와 선거비리, 선거관리 부실과 부정선거 의혹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선관위를 감싸는 판결을 했고 공수처와 서부지법 등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심판하는 과정에 드러난 현상들을 보면 정말 패거리 집단의 패싸움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계속 가게 되면 대한민국은 북한보다 더 참혹한 지옥의 법치가 사라진 그런 나라로 전락될 것 같아서 저희들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반드시 직무복귀하셔서 대한민국의 총체적인 난국을 반드시 해결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국민적 요구이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시대적 소명으로 받은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머지 발언은 백브리핑 장소에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소개만 하고 빠질 테니까. 예. 네네, 바로 예, 저 기자회견 내용 소개만 하고 빠지겠습니다. 예. 이거 좀 준비가 돼야 되나? 이 자꾸 주름이 가네. 제가 할게요. 그래요. 예, 제가 하면 돼요. 이게 그거구나. 시군 자축. 오케이. 예,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입니다. 오늘은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국민의힘 기초의원들의 기자회견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 충북 대표장을 맡고 있는 청주시의회 의장 김현기입니다. 현 시국에 대한 국민의힘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 기초의원들의 입장문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같이 자리해 주신 국민의힘 시도 대표 회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 대표의장 강동구의 조동착 의장님, 부산 대표의장 부산진구의 박현철 의장님, 대구 대표의장 수성구의 조규화 의장님, 대전 대표의장 동구의 오관영 의장님, 경기 대표의장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님, 충남 대표의장 서천군의 김경재 의장님, 경북 대표의장 경주시의 이동협 의장님, 경남 밀양 대표의장 허홍 의장님, 국민의힘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 기초의원 입장문을 발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소추 남발과 반민주적 의회 독재로 인해 지역 경제가 초토화되고 전례 없는 헌정 질서의 혼란과 국정 공백으로 대한민국과 지방자치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법치주의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더불어민주당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입법 독재로 강행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입장을 표명합니다. 첫째, 29번에 걸친 무차별적 탄핵 남발은 의회 권력을 사유한 독재적 행태이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없는 폭거이며 명백한 의회 쿠데타이자 헌전질서 문란 행위이다. 특히 글로벌 경제위기와 물가 상승으로 민생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안전과 국내 기업들을 위한 예비비와 민생 치안을 위한 활동비, 보육, 청소년 일자리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국정을 마비시킨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국민을 불모로 한 정치적 협배이자 민생을 말살하는 시도이다. 둘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의 내란죄 부분이 철회되었고 헌법재판소의 심리와 사실 검증에서 계엄 당사자들이 과장되고 조작된 거짓 진술이 명백히 드러나면서 탄핵 소추의 핵심 근거가 완전히 사라졌다. 대통령이 정당한 방어권을 보장하고 정치적 목적을 위한 왜곡된 사법 절차와 불법적인 모든 사안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셋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위헌 법률 심판을 신청하여 재판을 의무로 지연시키면서 헌법재판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분명히 사법 절차 희피 시도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이에 국민의힘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 기초위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더불어민주당은 현 국정 혼란의 원인 제공자로서 즉각 모든 탄핵 소추를 철회하고 민생 예산을 원상복구하며 국민 앞에 속구대자하라. 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 각하로 국정 혼란을 조기 수습하고 국가 시스템을 희복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유일한 기름을 밝히며 헌법재판소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재판을 촉구한다. 셋, 이재명 대표는 위헌 법률 심판 신청으로 재판을 피하라는 노골적이고 무럼치한 행태를 중단하고 모든 재판에 성실히 임하라. 2025년 3월 7일 국민의힘 대한민국 시군자치회 기초위원 1425명 일동, 추가로 오늘 중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를 요구하는 국민의힘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 기초위원 서명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국제외교협력본부장 강선우입니다. 독일 공영방송 12.3 내란 다큐건 관련해서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극우 외교 협력부입니까?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임상범 주독 한국대사는 대한민국이 극우 국가로, 대한민국 국민이 극우 세력으로 낙인 찍히는 일에 부역자가 돼 기분이 참 좋으시겠습니다. 뭐 이런 공무원들이 다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극우 국가로 우리 국민이 극우 세력으로 알려지는데 뒷짐지고 있는 대가로 급여를 받아 참 좋으시겠습니다. 조태열 장관님, 임상범 대사님, 대한민국은 윤석열의 탄핵을 반대하고 대한민국 국민 다수가 내란 수괴 윤석열을 지지한다고 전 세계를 상대로 울고 싶었는데
마침 독일 공영방송이 뺨을 때려준 것 같아 속으로 감사했습니까? 대한민국이 극우 국가로 우리 국민은 극우 세력으로 제발 방송이 되라며 숨죽여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의혹, 탄핵 찬성 진영이 특정 국가의 영향을 받은 듯한 묘사, 다수가 내란 속의 윤석열을 지지한다는 설명, 일부 극단주의자들에게 치우친 인터뷰가 독일 공영방송을 통해 방영된다는 소식을 접하자마자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국제협력본부를 중심으로 해당 방송사 측에 부정확하고 왜곡된 정보에 관한 재검토를 요청했고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추가 인터뷰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환영한다는 점, 저널리즘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기반한 균형 잡힌 보도를 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짚은 공식 항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 상임위와 정부 각 단위를 포함한 모든 곳에 도움을 구했고 가능한 모든 채널들을 가동해 민주당과 우리 국민의 뜻을 전했습니다. 민주당 외통위, 민주당 문체위, 세계 한인 민주회의, 한독 친선협회, 독일 코리아 협의회, 한국언론진흥재단, 문체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외신기자클럽, 한국영상기자협회 등의 협조를 요청했고 KBC 광주 방송 측의 취재 협조에 적극 응하며 당의 공식 서한을 공유하고 해당 내신 보도의 외신화 작업에도 착수했습니다. 현지에 계신 교민분들도 연방 유해 콘텐츠 심의위원회를 통해 또 서명운동을 통해 마음을 모아주셨습니다. 다각도의 노력과 마음이 모아지고 전달돼 독일 공영방송의 12.3 내란 왜곡 다큐인 인사이드 코리아 중국과 북한 그늘 아래의 국가위기는 송출되지 않았습니다. 피닉스 채널에서 해당 영상은 사라졌지만 막상 영상을 제작한 독일 공영방송 ARD, CDF 홈페이지에는 여전히 문제의 다큐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극우 국가로 몰리고 우리 국민이 극우 세력으로 낙인 찍히는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외교부는 항의할 계획도 없으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가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임상범 대사는 대한민국 극우 국가 알림이 우리 국민 극우 세력 몰아가기 본부장들입니까? 조태열 장관은 조승기, 조헌영, 조지훈의 이름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입장을 내놓으십시오.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 우리 국민을 지키는 일, 민주주의의 경계를 지키는 일에 빗셀 틈 없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왜곡하고 이에 동조하는 세력에 맞서 위대한 국민과 함께 승리의 역사를 써내려 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아니, 당신들이 오지. 저기 두 명 서. 예,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조선의원 대표, 더민초 대표 이재강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기자회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국회 입법을 무시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무시하고 내란 수사 방해를 하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각자 소개를 할까요? 예, 우리 박해철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우리 모경종 의원님 오셨습니다. 우리 알죠? 인강현 의원 오셨습니다. 우리 조계훈 의원 오셨습니다. 우리 황명선 정부총장 오셨습니다. 예.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국회 입법권 무시, 헌법재판소 결정 무시, 내란 수사 방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촉구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정농단과 내란 사태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 위기의 중심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있습니다. 최근한 대행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사법부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태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즉각적인 탄핵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헌법재판소 판결 무시,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12.3 내란 사태 이후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주요한 국정 운영 과정에서 국민의 뜻을 거스리는 결정을 반복해 왔습니다. 국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정상화할 것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한 대응은 국민의 뜻을 외면한 채 독단적인 행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최 권한대행이 40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회의 권한이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를 거부할 권한이 없습니다. 최 권한대행이 헌재의 판결마저 무시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그의 최우선적인 책무는 혼란을 종식시키고 헌법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헌법을 부정함으로써 스스로 내란 공범임을 자인하고 있으며 국민의 염원을 깡그리 채 무시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즉각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40여 재판관을 임명해야 합니다. 이를 지연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며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도대체 그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국민들은 최 권한대행이 헌법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내란 범죄 수사를 방해하는 자가 공범입니다. 대통령이 주도한 내란 사태는 대한민국 역사상 초유의 사건이며 그 시작과 끝을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내란의 주범과 공범을 명확히 가려내고 단호하게 처벌해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상목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법에 대해 2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하며 내란 수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 사유는 명확하지 않으며 이는 내란 세력을 비호하는 행위입니다. 더 나아가 스스로도 내란 공범임을 자백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12월 3일 맨몸으로 계엄군을 막아서며 밤새 계엄 해제를 받았던 국민들의 희생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국민과 국회는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명태균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라. 명태균과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위법행위 의혹은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회는 지난 2월 27일 재석 의원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명태균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국회가 명태균 관련 의혹을 한 점 의혹 없이 밝히라는 국민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상목 권한대행은 특검법 공포를 지연시키며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의결한 법안을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 명령한 것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즉각 특검법을 공포하고 특검이 독립적으로 투명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법과 원칙을 따르는 것이 정부의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예. 더 이상 책임을 방기한다면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을 즉시 추진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최상목 권한대행의 독선과 폭주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 국회 입법권을 부정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무시하며 내란 수사를 방해하고 국정 혼란을 가중시키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을 요구합니다. 첫째, 최상목 권한대행은 즉각 맹태균 특검법을 공포하라. 두 번째,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고 마은혁 재판관을 즉각 임명하라. 세 번째, 내란 특검 수사를 방해하지 말고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어디까지나 권한대행일 뿐입니다. 최 권한대행이 할 일은 혼란을 수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여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 권한대행은 최소한의 역할마저 방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마저도 거부한다면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여 즉각 탄핵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명령이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2025년 3월 7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일동. 예, 이상입니다. 예. 밖에 나가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진보당 수석 대변인 홍성규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의대 증원 원점 획일하니요. 이러자고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불편과 불안을 감수해 절대로 아닙니다. 국민의힘과 정부에서 내년 의대 증원을 원점으로 되돌리겠다고 합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의대 학장 간담회에서 증원 0명을 제안한 데 이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어제 긴급 당정대 회동을 통해서 역시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오후에 관련 브리핑을 공지했습니다. 이러자고 지난 1년간 우리 국민들이 그 극심한 불편과 고통을 감내해 왔다는 것입니까?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미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하여 공공의료 강화로의 의료개혁에 절대적인 공감과 지지를 거듭 수차례 확인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한 의료계의 목리와 생떼에도 불구하고 의료개혁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작금의 의료 대란 사태도 참고 견뎌왔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 당국의 원점 회기는 우리 국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작태입니다. 즉각 철회해야 마땅합니다. 게다가 의료 인력 수급의 과학적 추계를 위한 수급추계위원회법이 지난달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여 최종 처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반을 의료계 인사로 채우겠다는 부당한 안임에도 불구하고 의료 대란을 종식시키고 의료 개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는 마음으로 꾹 참고 수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원점 회기라니 그간의 사회적 대화와 노력마저 무용지물로 만드는 정말로 심각한 폭거입니다. 정부 당국과 국민의힘은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절박한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윤석열을 배신하지 말라고 호소라도 해야 하는 건지 참으로 참담하고 분노스러운 심경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노동조합이 공정성을 해친다고요? 대놓고 위헌 발언을 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천박한 인식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MBC의 편파 보도를 주장하는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압도적인 수의 사원들이 민노총 소속의 조합원이어서 그렇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상식조차 결여된 그 몰상식과 천박함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주요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마저 마음대로 짓밟고 우롱하는 위헌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에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언론 노동자라고 하여 예외가 아닙니다. 헌법에 명시된 자신의 권리대로 노동조합을 결성한 우리 노동자들 때문에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과 공익성이라는 방송의 기본 원칙이 무너졌다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발언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그야말로 위헌적 폭거입니다. 하긴 이런 위헌적 인식으로 똘똘 뭉쳤으니 감히 대놓고 우리 국민의 심장에 총뿌리를 들이댄 윤석열 내란을 옹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에서 내란 숙의 윤석열이 임명한 2인만으로 공영방송 인사 임명을 강행하고 있는 이진숙의 입에서 편파라는 말이 나오는 것 자체부터가 차마 웃어 넘기지도 못할 코미디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무는커녕 민주공화국 시민으로서의 자격도 전혀 없습니다. 더 추악한 꼴을 보이지 말고 즉각 사퇴하는 것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강선호입니다. 지금 김윤 국회 보건복지위원 함께 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기자회견하려는 내용은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법 관련해서 법사위에서 좀 통과를 해달라는 그런 촉구를 하는 내용입니다. 기자회견문은 김윤 의원님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피해 보상법 법사위 통구 촉과 기자회견문입니다. 유상범 법사위 제2법안소위위원장에게 촉구합니다. 체계와 자구정비로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코로나 백신 피해 보상법의 신속한 논의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 국민 한 분 한 분이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백신 접종에 적극 협조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감염 확산을 막고 우리는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된 지 2년 가까이 흘렀지만 여전히 백신 부작용 피해 가족들의 일상 회복은 더디고 요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회 앞 분향소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의 영정사진을 가슴에 꼭 끌어안은 채 코로나 백신 피해 보상법 통과를 간절히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견뎌내고 계십니다. 현재의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를 입증하는 과정은 매우 까다로워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접종을 권장한 이상 피해 입증의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난 1월 23일 백신 피해 보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코로나 백신 피해 보상법을 마련해 통과시켰습니다. 예방접종과 피해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이 있고 다른 원인이 없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하도록 하는 등 피해 보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와 자구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5조 국가의 피해 보상 조문에 법률적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의 한심한 설명과 소극적인 대응으로 법안이 계류된 상황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는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등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질병관리청과 함께 문구 수정 작업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법안 제5조 국가의 피해보상 조문은 인과관계 입증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인과관계가 명백히 밝혀지지 못한 경우에도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수정하였습니다. 즉 인과관계 입증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를 인과관계가 명백히 밝혀지지 못한 경우로 수정해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즉시 법안을 심사해 본회의로 넘길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질병관리청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신속히 논의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백신 피해 보상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백신 접종으로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분들과 가족분들께 억울함 속에서 기약 없이 기다리시지 않도록 3월 국회에서 반드시 코로나 백신 피해 보상법을 제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시다가 오시면 되니까. 네. 네. 어제 포천시에 전투기 오폭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진보당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은 두 분의 발언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첫 번째 발언으로 이명원 경기도당 포천시 위원장님 발언하시겠습니다. 네, 일단 어제 사고로 인해서 현재 지금 본인의 집에도 있지 못하시고 외부에서 현재 지금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동면에 있는 우리 노곡리 주민들의 안전과 케어를 하루속히 기원합니다. 이번 사건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사건이 아니었던가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동안 포천에서는 비일비재하게 크고 작은 오발탄 사고, 도비탄 사고, 유탄 사고 계속 일어났습니다. 이런 사고가 날 때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적당한 선에서 절충을 보는 땜질식 대책 수립이 이번 사건을 발생시킨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겠는가. 다시 말해서 포천 관내에서 지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의무가 가장 높은 포천의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수수방관하고 절충하는 선에서 해결해 왔었던 직무유기의 결과가 이번 사건의 결과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런 사고가 있을 때마다 근본적이고 단호하게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입장으로 접근을 했었더라면은 이러한 사건은 재발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단적인 예가 포천시장은 이 사고가 난 다음에 지역 인근에 있는 주민들에게 재난 문자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남아있는 그 폭파되지 않은 폭탄이 있다라고 해서 국방부에 있는 EOD 폭발물 처리반이 현장에 긴급 투입이 됐었던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재난안전 문자를 보내지 않은 모습은 공직자로서의 직무유기의 대표적인 모습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저희 포천 시민들은 국가 공동체의 안보를 위해서 기꺼이 저희들은 이를 국가 공동체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할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이 담보되지 않은 이 군사훈련은 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지금 한미 당국에서는 그 군사훈련 중단을 선언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포천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일 뿐만이 아니라 한국 국민들을 굉장히 좀 무시하는 처사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지금 당장 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김재현 상임대표님 모시고 진보당 입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보당 상임대표 김재현입니다. 어제 대한민국 공군 역사상 가장 심각한 전투기 오폭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먼저 다치신 주민분들의 빠른 쾌유를 빌고 무척 놀라셨을 포천 시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어제 오전 10시경 포천 이동면 노곡리 승진과학화 훈련장 인근에 F-16 전투기 2대로부터 잘못 발사된 8발의 공대지 폭탄이 떨어졌고 이로 인해 주민 15분과 군인 14명 등 모두 29명이 중경상을 입고 주변 건물이 부서지는 초유의 오폭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MK-80이라는 강력한 살상 무기가 훈련장에서 불과 8km 떨어진 민간인 거주 지역으로 떨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더구나 국방부는 주민들이 피해 사실을 신고한 후에야 오폭 사실을 인지하여서 사고 발생 1시간 40분이 지나서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방부는 민가 오폭이라 발표하지만 8발 중 절반인 최소 4발이 군부대 초소와 군부대 성당에 직접 떨어졌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의 실수로 육군 병사들이 부상을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국민 여론이 악화될 것이라 우려한 국방부가 의도적으로 이 사실을 감추려 했던 것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또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번 오폭 사고가 일어난 한미연합합동 화력훈련은 연례적인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동안 중단되었던 것을 윤석열이 2023년 5월 6년 만에 부활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위험천만하게도 매년 훈련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남북 간 긴장 고조와 훈련 중 사고 위험을 경고하며 대규모 군사훈련을 반대해온 접경지역 주민들의 호소와 달리 윤석열은 임기 내내 힘에 의한 평화를 주장하며 대규모 화력훈련을 반복해왔습니다. 결국 어제 초유의 전투기 오폭 사고가 발생했고 주민과 군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 당장 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합니다. 국방부는 정확한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모든 실사격 훈련을 통제한다고만 발표했지 부대의 야외 기동훈련과 10일부터 시작되는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를 정상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안 됩니다. 어제 포천시장은 긴급 입장문을 통해 더는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이 시간 이후로 군사훈련을 중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모두 감옥에 있는 비상 상황에 발생한 오폭 사고입니다. 장관 대행의 통제를 받는 군의 기강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대규모 훈련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일입니다. 진보당은 최상목 권한대행과 국방부에 요구합니다. 11일 예정된 자유의 방패 훈련을 중단하고 즉시 오폭 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실시하십시오.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동시에 피해자 및 주민들에 대한 합당한 생계 대책과 보상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불안이 일상이 된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오폭의 불안까지 안겨드릴 수는 없습니다. 진보당은 국민의 안정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다치신 주민분들과 장병들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네, 이것으로 진보당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보당 대변인 홍희진입니다. 오후 브리핑 2건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영장심의위에서도 구속이 옳다는데 김성훈, 이광우 못 잡는 검찰도 한패입니까?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검찰의 봐주기 수사를 꼬집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한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결과를 내놓은 것입니다. 법치주의를 훼손시킨 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의결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검찰은 법치주의가 아니라 윤석열을 좇고 있는 겁니까? 경찰이 지금껏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수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음에도 검찰은 번번이 반려했습니다. 특히 김 차장은 경호처 직원들에게 비화폰 단말기 데이터를 삭제하라는 지시까지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얼토당토 않은 이유를 댄 것입니다. 이게 윤석열과 내란 동조자들을 감싸고자 했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검찰은 썩은 동아줄 윤석열에게 매달리며 내란에 동조하지 말고 당장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십시오. 지금은 단 한 명의 내란 동조자도 법망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물리력을 행사하며 내란에 동조했던 자들이 철저히 수사받고 엄중하게 처벌받는 선례를 남겨야 합니다. 그것이 내란 종식과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혈세 도둑 내란 옹호범, 인권위 김용원 당장 사퇴하십시오.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가 번번이 파행되고 있습니다. 김용원 상임위원이 일방적으로 퇴장하며 회방을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상임위에서는 변희수재단을 인권위 산하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하는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회의가 열리지도 못했습니다. 변희수재단은 벌써 10개월째 인권위 심의 지연으로 출범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회의장을 뛰쳐나가기만 하는 김용원 상임위원,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혈세 도둑질을 하고 있습니다. 김 상임위원의 연봉은 1억 4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하는 일이라곤 본인의 요구를 들어달라며 떼를 쓰고 긴급한 안건이 아니라며 회의를 회방 놓고 있는 것뿐입니다. 인권위는 신속하게 상임위 회의를 열어 변희수재단 심의안건을 상정하고 설립을 추진하십시오. 그리고 상임위 개회를 악의적으로 방해하고 헌재를 부숴 없애야 한다는 폭력 선동까지 일삼는 김용원 상임위원은 당장 사퇴하십시오. 상임위원으로서 수행해야 할 직무는 유기하고 오직 내란범, 윤석열 보호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혈세 도둑, 내란 옹호범에게 어울리는 곳은 인권위가 아니라 감옥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넷 민주파출소 일주일 모아서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은 국민소통위원장 전용기 의원 참석하셨습니다. 허위조작정보단의 양문석 의원님 오셨습니다. 김동화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번 주 파출소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7일 9시 현재 6,786명이 방문했고 1,790건이 제보되었습니다. 매체 유형별로 보면 유튜브가 23.52%로 제일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네이버가 22.85%이고 SNS를 통해서 14.25%, 커뮤니티가 7.99%, 틱톡이 6.42%로 제보되었습니다. 한 주간 있었던 일에 대해서 김동화 의원님께서 하시고요. 어저께 제보된 것은 양문석 의원님이 하겠습니다.
저희 민주파출소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거짓말 시리즈에 대해서는 전영기 의원님이 브리핑하겠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 주요 제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주요 제보 키워드는 이재명 대표 및 민주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가 38.24%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정책 대담과 관련하여 그래픽카드를 매입해 중국으로 빼돌리려는 거다와 같은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다수 제보되었습니다. 이어 내란 옹호성 게시글에 대한 제보가 17.13%를 차지했으며 언론사 펜앤마이크 기사를 기반으로 커뮤니티에서 살해 예고 및 허위사실이 재유포되고 있다는 정황 등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부정선거 관련 제보가 16.03%로 선관위가 중국과 연관되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지속적으로 생성, 유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에 대한 폭동, 선동 관련된 키워드가 7.5%로 비교적 낮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예의주시해야 할 사례들이 다수 접수되었습니다. 특히 문제되는 사례 중 하나로는 헌법재판소 앞 경찰을 대상으로 한 범죄 모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당에서 강력히 대처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경찰이 헌법재판소 선고일을 기해서 서울과 경기 지역 주요 관공서에 가포 비상령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예고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어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헌법재판소를 경비 중인 경찰들에게 초고출력 손전등을 비추자라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게시글에는 실명은 따놓은 당상 등의 동조 댓글이 이어지면서 위험한 상황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초고출력 손전등은 눈에 직접 노출될 경우 실명을 초래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단핵 심판 선고가 이루어질 경우 경찰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대해서 선제적인 예방 조치가 필요합니다. 한편 헌법재판소 앞에 주차된 경찰버스를 무차별적으로 신고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유도하는 게시글도 게시되고 있고 안전신문고와 구청 민원 시스템을 활용해서 신고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이어 헌법재판소에서도 악의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사법부를 압박하고 경찰을 조직적으로 음해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 모의성 게시글은 실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철저한 모니터링과 강력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민주파출소는 경찰 위의 모의 게시글을 비롯한 범죄 모의성 게시글을 지속적으로 감시 추적해 나가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 46번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홍준표 후보와 관련돼서 여론조사 비용 4천만 원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용희 전 대구시 서울사무소 대외협력팀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의 관계에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작년 12월 24일에 SNS를 통해 최용희 팀장은 내 측근도 아니고 우리 캠프 근처에 온 일도 없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 및 언론 취재 결과 이는 거짓으로 밝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최용희 씨와 2021년 홍준표 캠프에서 활동하였다고 검찰에 출석하여 진술하였고 대선 캠프 직책이 담긴 명함을 들고 다녔다는 국민의힘 내부 관계자 증언도 나왔다고 합니다. 특히 최 씨가 4천만 원이 넘는 여론조사 비용을 쓰고 이후 본인과 송금을 담당했던 후배 송모 씨까지 대구시 공무원으로 발탁되었다는 점은 두 사람의 관계를 매우 의심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250조 제2항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이미 조사를 받고 있는 4천만 원 대납건에 이번에 드러난 거짓말까지 법의 심판을 받는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처벌까지 받아야 할 것입니다.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 47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3월 6일 자당 비상대책회의에서 곽종근 전 사령관 녹취를 거론하며 내란죄 주장의 핵심 근거들이 모두 오염된 것, 그리고 오염의 주범은 바로 민주당이라며 내란을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양심선언 촉구를 증언 오염 시도로 날조하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시도에 불과한 거짓말입니다. 민주당은 내란 증언에 대한 오염을 시도한 바 없습니다. 내란 사건의 본질과 진상은 이미 모든 국민이 12.3 밤 눈으로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헌법기관인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입법활동을 방해한 내란 행위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내란죄의 진상입니다. 이는 이미 어떤 증언으로도 뒤집을 수 없는 진실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증언 오염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증언 오염을 시도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각종 거짓말로 윤석열 내란 수개를 엄호하고 헌재의 탄핵 심판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시도가 놀라울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거짓을 바로잡고 진실을 국민에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빠질 테니까 누가 대표로 나중에 제가 읽을 거예요. 예. 가져오십시오. 예. 예. 시작할까요? 준비됐습니까? 네. 이쪽으로. 예. 이쪽으로 좀, 왜냐하면 여기가 좀, 이쪽 옆으로. 저는 빠질 테니까. 예. 여기 수하시는 분 때문에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옆으로 약간, 예. 아니면 이쪽으로 오시고. 예. 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가족 채용, 부정 채용과 관련한 수사를 촉구하는 학부모 단체 대표들의 기자회견이 있겠습니다. 네, 이번 부정채용 비리 온상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즉각 수사하고 처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저희는 여러 학부모 단체 연합이고요. 네, 이번에 선관위 부정채용 수사 촉구를 위해 또 특별히 더 연대하였습니다. 부정채용 비리 온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즉각 수사하고 처벌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기관 중 가장 힘이 센 기관으로 드러났다. 어느 누구도 심지어 대통령도 손대지 못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기관이 바로 선관위이다. 어제 열렸던 국회 과방위에서 김장겸 의원님은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게 가족특혜 채용, 소쿠리 투표 등 부실 선거가 만연하니 부정선거 음모론이 자라는 것이라며 선관위가 음모론의 토양이 되었다고 강하게 질타하였다. 국민에게 그 투명성과 무결성을 통해 신뢰를 확보해야 할 선관위가 비리의 온상이라는 것이 계속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감사원은 2013년 이후 실시된 선관위 경력 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800여 건의 규정 위반을 발견한 것으로 밝혔다. 감사원의 발표에 따르면 채용, 인사, 복무 등에서 관계 법규를 무시하거나 규정 위반을 용인하는 행태가
조직 전반에 걸쳐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한다. 채용 담당자들은 각종 이번 편법적 방법을 동원해 선거철 경력 경쟁 채용을 이용하여 직원 자녀들이 손쉽게 국가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며 세자라 불리던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자녀에게 매우 조직적인 특혜를 주었다. 선발 인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부당 산정해 신규 경력 채용 인원을 배정하고 채용 공고의 제한 사항 규정을 삭제하고 서류 전형에 없는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이 같은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면접위원 3명 모두를 아빠의 동료 직원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전남 선관위는 2022년 경채 면접에서 면접위원들에게 점수란을 비워둔 점수표를 내게 하였고 여기에 박찬진 전 사무총장 딸이 합격하도록 점수를 써넣는 방식으로 박 전 총장의 자녀를 합격시켰다. 3월 4일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자녀 친인척 채용 비리는 모두 지연과 함께 근무한 인연을 악용해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연고지 지역 선관위 근무 때 형성된 인연을 통해 자녀, 친인척의 채용을 청탁하거나 지시하고 후배 공무원들이 호응하는 시기였다. 이렇게 서로 너도 공범이라는 부정의 한 배를 탄 선관위 공무원들은 외부 감시에 파일 조작, 문서 파쇄 등으로 조직적으로 대응해 왔으며 일부 선관위 직원은 부정 채용 수법을 사실상 매뉴얼로 만들어 공유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 정도면 가히 범죄 조직이 아닌가. 선관위가 말하는 가족 경영의 실체는 가족 범죄 집단이다. 불법에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스스로 이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인식조차 하지 못하니 이 불법적인 작태에 대해서 고작 선관위의 관행이자 전통이라는 말을 짓거리는 것이 바로 선관위의 민낯이다. 6일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친인척 채용 현황 자료를 통해 경력 채용으로 입사한 인력 중 선관위에 사촌 이내 친인척을 둔 사례가 3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스스로 밝혔던 21건보다 57.1% 늘어난 수치인데 가족관계 파악에 동의한 직원은 339명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라 전수조사 시 친인척 채용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체 자녀도 모자라 사촌에 8촌까지 채용했다면 이것을 어떻게 두고 볼 수 있겠는가? 무엇보다도 우리 학부모들이 분노하는 것은 부모 찬스를 이용한 자녀 채용, 고용 세습, 고속 승진 등이 10년 이상 계속되는 동안 아무런 국가의 제재도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우리의 자녀들은 12년 동안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다. 힘들게 대학에 입학을 해도 또다시 취업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 치열하게 취업 준비를 하는데도 한 번에 합격하기 어려워 힘든 도전을 계속하며 청춘을 보내고 있다. 그런데 조국 같은 자가 자기 자식을 부정 입학시키고도 지금까지 뻔뻔하게 낯짝을 들고 다니고 선관위 직원들은 자기 자식들을 불법으로 채용하고도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 그들의 뻔뻔함이 아빠 찬스, 부모 찬스를 쓸 수 없어 대학에서 밀리고 취업에서도 밀리고 결혼도 늦어지고 있는 우리 아들, 딸들의 고통과 노력을 비웃고 조롱하는 것 같아 힘없고 백없는 부모의 가슴에는 피눈물이 흐른다. 선거의 정치 중립성을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보장해 주었더니 이를 악용해서 감사원의 감사도 받지 않고 간부들의 자녀 부정 채용과 셀프 결제를 통한 고용 세습, 아빠 찬스를 이용한 고속 승진 등 불공정 비리가 관행과 전통이라는 선관위에서는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 그런데도 노태학 위원장과 선관위 측은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고 그저 자정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한다. 헌법 제114조 제1항은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라고 밝히고 제2항 이하에서 중앙선관위의 구성 및 임기 등에 관해 규정한다. 선관위 이를 근거로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관위는
감사원 직무 감찰 대상이 아니다라고 한다. 하지만 선관위가 행하는 선거관리 업무의 본질은 행정작용이며 따라서 선관위는 헌법 제79조에 따른 감사원 직무 감찰 대상이 된다. 계속해서 감사를 거부하는 선관위를 민주당은 감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사원장을 탄핵했으니 이 정도면 선관위와 민주당은 한통속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 우리는 비리백화점, 부패 온상인 선관위의 자정 노력을 믿을 수 없다. 선관위는 이제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폐지해야 할 기관이다. 우리는 우리 아들, 딸들의 미래를 훔친 선관위에 분노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관위 및 지방선관위 내 부정 채용 및 고용 세습 등 채용에 관한 모든 부정 사례를 즉각 철저히 수사하라. 하나, 채용 관련 부정에 가담한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직원 전원 해고하라. 하나, 자정 능력을 상실한 부정부패 온상 선관위를 즉시 폐지하라. 2025년 3월 7일 선관위 부정채용 수사 촉구 학부모 연대 이상이었습니다. 혹시 자유 발언하실 분 있으면은 한 말씀 해주셔도 됩니다. 우리 신상숙 대표님. 학부모입니다. 정말 바쁜 일상에서도 이 자리에 쓴 것이 정말 원통스럽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엄마 아빠 찬스가 없으면 무능한 부모이면 부모가 아닙니까?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도둑질하지 말라, 정직하게 살아라 라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직에 있다고, 권력에 있다고 본인의 자녀를 불법 채용하고도 걸리면 직무배제, 안 걸리면 그만 이라는 이런 무상식적인 행태를 저희 학부모들은 강력히 규탄하는 바입니다. 더 이상 이 청년들이 지금 고심하고 열심히 경쟁 속에서 공부하는 이런 것들을 언제까지 이렇게 무시할 것입니까? 집안 단속도 못하고 관리도 못하면서 국가적인 선거 관리를 어떻게 하겠으며 그것을 저희 국민들과 학부모들이 어떻게 신뢰하고 그것을 믿겠습니까? 그러니 불법, 그 다음에 부정선거에 대한 음모론이라고 말도 안 되게 고집 피우지 말고 정정당당하면 감사원에 감사받고 퇴역된 직원들 파면시키고 원점으로 돌리고 정말 무릎을 꿇고 정말 반성하는 마음으로 거듭나야 그나마 국민들과 학부모들이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더 이상 열심히 사는 국민들과 학부모들을 우롱하거나 바보로 만들지 마십시오.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저희가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변인 김보엽입니다. 오늘 내란숙의 윤석열 구속 취소에 대한 조국혁신당의 규탄 기자회견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뭘 고쳐야 됩니까?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선민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구속 취소에 깊고 깊은 분노를 표합니다. 이 결정은 윤석열의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검찰이 구속 시간을 잘못 계산한 것입니다. 검찰이 이런 중차대한 일에 시간 계산을 잘못할 리가 없습니다. 고의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불필요했던 지난 1월 27일 검사장 회의로 하루를 잡아먹었습니다. 검찰은 윤석열 수사팀과 지휘 선상에 있는 자들을 감찰하여 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는지 밝혀내야 합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 있습니다. 검찰은 즉각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하십시오. 그게 공직자로서 국민에 대한 책무입니다. 또한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 수뇌부는 한 명도 빠지지 말고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합니다. 윤석열이 내란죄로 이미 기소가 되어 있기에 검찰은 다시 구속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또 다른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법원은 재판 중 필요하면 피의자를 직권으로 구속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은 또한 현재의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악용해 사건 당사자들을 회유하고 협박함으로써 현재의 파면 심판과 내란죄의 수사를 방해하고 심각하게 왜곡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즉,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한 자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보여주었던 망언과 같이 스스로 가짜뉴스의 진원지가 되어 외국에 선관위 부정선거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야당과 시민사회를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붙이는 등 극우 파시즘을 퍼뜨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상황을 일개 형사 피고인의 수사 혹은 재판을 뛰어넘는 매우 심각한 사태로 대한민국 미래 방향을 뒤틀 우려가 있는 심대한 상황입니다. 재판부는 다른 이유를 제외하더라도 증거인멸과 수사 그리고 재판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는 윤석열을 직권으로 구속해야 합니다. 윤석열이 석방됨으로써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쪼개질 우려가 있습니다. 윤석열이 머무를 한남동 사저 앞은 내란 옹호자들과 극우 파시스트들이 둥지가 될 것입니다. 이들은 내란을 옹호하고 헌정 질서를 수호하려는 국민들을 모욕하고 혐오와 배제의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참담한 소동에도 굴하지 말 것을 요청합니다. 신속하게 평의를 진행하여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결론을 내기를 국민과 함께 고대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사태가 국민 간의 큰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기원하며 윤석열의 재구속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